안녕하세요, 룬짜입니다. 오늘 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보는데 수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제가 수능 본 지가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때 기억들이 좀 나면서 갑자기 오늘 이런 내용이 좀 떠올라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 채널에 유학생 관련된 이제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 메일을 좀 많이 주시는데요.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한국 대학으로 진학을 할지 아니면 중국 유학을 바로 올지 이제 이 기로에서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. 메일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성적까지 이렇게 언급도 해주시고 또 어떤 대학이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,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뭐 내신 몇 등급에 어떤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, 뭐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를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. 제가 뭐 유학원도 아니고 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메일을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, 항상 답변 드릴 때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가 그분들이랑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싸한 말로 어정쩡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전국을 찌르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중국 대학 입학이 이제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HSK 한 4, 5, 6급 정도만 준비가 되면 입학이 가능하다 보니까 중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뭐 좀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오카오에 준하는 그런 이제 시험도 봐야 할 때도 있는데, 한국 입시에 비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. 한국 입시 제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치열하다 보니까 100%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도피 수단으로 수능을 제끼고 중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죠.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다가는 늑대를 피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될 수가 있어요. 어떤 문제가 좀 어렵고 힘들 때 힘들더라도 그 문제 자체만을 놓고 도전을 하던 뭐 실패를 하던 하면서 넘어가면 사태가 그렇게 막 커지거나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또 막상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들도 많고요.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이 약간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생각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수능에 압박이 싫어서 뭐 갑툭 유학 이런 거 100%는 아니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이러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 뭐 꼬였다기보다는 좀 고생이 늘어나는 거죠.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교훈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자체를 또 이겨내면 나름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,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방식이 습관이 된 분들이 회피해서 도달한 그 상황에서 다시 열심히 할까요? 어렵겠죠. 사람은 내 내면을 느끼거든요. 내가 떳떳하지 못하게 여기에 왔다, 그때 잘못했다, 이런 감정들로 점철되기 시작하면 현재 유학 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. 삶에서 어떤 난관이 닥치게 되면 그 눈앞에 있는 그 난관을 한 번쯤은 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만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보통은 이 입시라는 게 20살도 채 안 돼서 처음 겪게 되는 비교적 큰 일 중에 하나라 사실 힘들죠. 그거는 인정은 하는데, 그래도 한 번쯤 스스로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현재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게 도피인지 도전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도피가 합리화되기 시작하면 그런 선택 자체가 하나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립니다.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아예 모르게 된다니까요. 만약에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 가지고 마음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수능이라는 그 과정을 한번 통과하시고 유학을 계획하시면 어떤가 싶어요. 왜냐하면 수능을 준비할 때 보통 어떻게 준비하시죠? 뭐 요즘처럼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뭐 시간 관리 같은 게 진짜 더 중요하잖아요. 그냥 제가 언뜻 예전 기억에 생각해보면 하위권 성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자신 있는 문제들부터 풀면서 확실히 잡고 갈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공략을 하고, 기본서보다는 이제 뭐 모의고사 위주의 실전 문제들 많이 풀어보고 또 오답노트 정리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계획을 잡는다든지, 뭐 예를 들면 뭐 상위권 성적의 친구들은 이제 자신 있는 문제들보다는 좀 더 본인이 취약한 문제들,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위주로 트레이닝을 해서 좀 더 고득점을 노려본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전략들을 짜잖아요. 한 끼 식사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잠은 몇 시간을 자며 뭐 휴대폰은 치워버린다든지 친구들 아예 안 만난다든지, 뭐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나머지 시간 어떻게 이용해서 단어 외우고 모의고사 풀고 오답노트 체크하고 뭐 이런 루틴들 세세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진짜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? 이번 추석 연휴 얼마나 좋아요. 수능 전에 진짜 마지막 황금 연휴인 것 같은데, 이때 이 시간 이용해서 기본서들 다시 한번 좀 훑어보고 정리 안 된 것들 한번 공부하고, 아마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능 성적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. 수능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 12년 학업에 대한 이제 평가잖아요.
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 레이스죠. 아직 20살도 안 되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면서 언제 이런 계획들 짜보고 이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? 수능 때 해보는 거예요. 수능 때. 성적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과정을 겪고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오신 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이랑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 때 이 정도도 했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겠나? 이런 생각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 막 이겨내고 그렇게 됩니다. 군필 남자분들 어렵고 힘들 때 군대 생각하면서 버티는 경우 많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, 수능을 봐야 하냐 뭐 유학을 가야 하냐 이런 이야기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이런 과정들을 몸으로 체득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입시라는 과정을 그래도 어떻게 바라봐야 좀 더 유익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수능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유학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많아졌지만 의지나 열정 내려놓지 말고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